지금부터 말할 거는 뭐냐면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수송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쌤이 이미 영상으로 올려놨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내용이 지금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복습 강의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핵심 강의는 바로 전자기유도 현상의 핵심입니다. 전자기유도가 뭔지부터 알면 되는데 전자기유도란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 녀석은 철심을 말하자면 철로 된 어떤 구조물이야. 철로 된 구조물에다가 뭘 감아 놓을 거냐면 구리선을 감아 놓을 거예요. 구리선을 감아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구리선을 감아 놓고 여기다가 전원장치 연결하는 게 아니라 검유기라고 하는 장치를 연결하는데 이 검유기가 뭐냐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해주는 장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위로 흐르면 바늘이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알려주는 어떤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이걸 검유기라고 그래요. 검유기라서 이걸 영어로 쓰면 검유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G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맘이야? 검유기니까. 이건 처음 얘기했다. 근데 검유기 G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검유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찍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감아놓은 게 아까 뭐라 그랬지? 이름이? 코일이죠? 코일은 구리로 만든 선입니다. 구리로 만든 선인데 이 구리란 녀석은 이제 고2 때 배우는데 반자성체라는 물질이에요. 반자성체가 뭐냐면 자석을 갖다 대면 밀어내. 절대 자석에 붙지 않아. 자석에 이 구리는 자석이 안 붙어요. 왜 안 붙나 봤더니 자석이 가까이 오면 걔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리의 어떤 성질이야. 이러한 구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전기를 만드는 것의 원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구리에다가 구리선, 코일에다가 별명을 붙였죠? 별명이 바로 이거였죠? 지읒, 리을, 그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딱 그거야. 그래서 구리는 다 싫어해. 뭔가를 굉장히 싫어해. 되게 지랄 맞아요. 그죠? 강의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지랄 맞다란 표현. 더 좋은 표현 있으면 얘기해줘요. 이게 아무튼 뭘 싫어하냐면 자기한테 변화가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변화가 생기는 걸 싫어해. 즉, 이 코일이 감겨있는 이 전체를 몸통이라고 보고요. 이 코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야. 그 변화를 무조건 싫어해. 자, 그래서 멀리에 있던 바로 자석입니다. N극을 준비해 볼게요. N극을 띄고 있는 쪽이 코일 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멀리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훅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기역선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자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는 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코일의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라는 것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현재 한 개가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와 볼게. 이만큼 가까이 훅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몸을 통과하는 게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나가고요. 양쪽으로 갔던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즉 3개가 지나간단 말이야. 멀리 있을 때는 하나밖에 안 지나가는데 가까이 오니까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 그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코일은 얘를 다시 밀어내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게 2개가 늘어났으니까 걔를 없애기 위해서 위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잠깐 배경 지식 소개가 필요하겠네요. 배경 지식으로 자, 솔레노이드라는 걸 잠깐 소개할게요. 솔레노이드가 다른 말로 코일이에요. 코일. 옛날에 솔레노이드 해서 배웠는데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철심에다가 솔레노이드를 구리선을 막 이렇게 감아놓고 전기를 이렇게 흘립니다. 전기를 흘려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전류 방향은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 코일 감긴 거 봐봐.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 보이죠? 그때 오른손을 펴보세요. 네 손가락과 한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 코일이 여러 가닥 감겨 있으니까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감싸줍니다. 근데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자기력선이 나가는 방향. 그래서 이쪽이 N극이 형성이 되고 S가 형성돼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고 S로 자기력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일로 들어오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암기법은 N에다 A를 붙이고 S에다 R을 붙여서 암기합니다. 나간다고 되어 있죠? N이 나가는 방향이고요. S가 스르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좋아. 분위기 좋아. 그래서 N이 나가는 방향. 그래서 N극을 만들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왼쪽으로 N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때 봐봐. 다시 일로 적용해서. 그렇다면 N극이 다가올 때는 얘가 그걸 싫어하니까 자기가 위에다 뭘 만들어야 한다? 얘를 다시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에다가 N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코일이. 반대쪽은 S가 되겠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이렇게 징 흘러야 되니까 검유기만 연결되어 있는 이 코일이 스스로 전류를 징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N극을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징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징, 불.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번 N극이 가까이 다가올 때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냐면은 B에서 검유기를 지나서 A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전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유도전류다. 전류가 유도되었어.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지. 아니 자석만 가까이 가져갔는데 전기가 생겨났죠? 전류가 흘렀잖아. 전기를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코일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야.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라면 좀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면 코일의 반자성체의 성질 때문이고 또는 이것을 다른 말은 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관성. 우리가 물리에서 관성 쓰잖아. 계속 같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 일종의 코일의 관성 상태라고 합니다. 나 이 상태가 유지하는 게 좋아. 바뀌는 게 싫다는 거야. 지금이 딱 좋아. 졸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관성이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랄 같은 성질을 알려줄게요. 그럼 자석은 되게 뻘쭘하겠지? 가까이 갔더니 막 밀어내잖아.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갈게, 치사하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코일 어떨까? 그것도 싫어해요. 한번 왔으면 끝까지 오지 왜 또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극이 멀어지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야. 다시 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위에다가 다시 땡기려면 S로 땡겨야지. 반대는 N이 되겠죠? S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N이 멀어지면 걔를 다시 땡기기 위해서 지랄 같으니까 다시 땡기기 위해서 S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가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 N극이 멀어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즉 전류는 A에서 검유기를 지나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전류가 유도되는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일의 이러한 성질 때문인 거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전기는 어떤 전기가 만들어져요? 눈 풀렸어. 전기 어떤 전기? 따라해봐. 하나, 둘. 그렇죠. 잘했어. 왔다 갔다 하는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전류 방향이 마구마구 바뀌는 거지. 지난 시간 봤던 영상 기억납니까? 커런트워의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기유도 현상으로 만든 전기는 교류 전기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류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류라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N극을 쭉 가까이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전기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왜? 코일 입장에서는 딱 다가오고 나서 가만히 멈춰있으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 더 이상의 변화가 없으면 전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변화를 줘야지만 전기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렇게 만들어지게 당연히 교류 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교류 전기이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이게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야. 발전기의 원리가 뭔지 써봐라 그러면 당연하게 뭐라고 써야 돼?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만든 전기는 어떤 전기가 만들어지냐? 교류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쓰면 되고, 그때 만들어진 전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유도 전류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봐봐. 전류라는 것이 흐르려면, 봐봐. 전류라는 것은 I라고 표현하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얘가 있어야 돼. 원래는. 얘가 뭐지? 전에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스위치? 어? 이게 뭐냐고. 전지죠, 전지. 대부분 건전지를 많이 쓰죠, 전지. 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그죠? 전지는 이렇게 볼록 나온 게 플러스고 뭉툭한 게 이게 마이너스잖아.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뭐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직류. 왔다 갔다 전류가 흐르면 교류하자. 정보 교류 좀 하고 그래. 중요한 건 요 건전지는 1.5V 막 이딴 말이 써있잖아. 그치? 볼트가 뭐야? 전압입니다. 전압. 다시 말해서 전압의 정의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압이 생성되지 않으면 전류도 흐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유도전류가 흘렀잖아. 지 혼자 흘렀을까? 아니야. 유도전류가 흐르기 앞서서 뭐가 먼저 만들었을 것이다? 전압이 먼저 생성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전압을 부르는 말이 바로 유도 기전력. 자, 기전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라는 것이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봐봐, 기가 생성된다는 뜻이야. 전기를 생산해내는 힘, 전기를 생산해내는 힘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발생시킬 기자입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 바로 전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압의 의미. 유도된 전압이죠, 그것도. 유도된 전압이니까 유도 기전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도 기전력이 먼저 만들어지고 유도 전류가 나중에 흐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요. 유도 기전력. 왜? 유도 기전력이 전압이 먼저 생성이 되면은 전압이 많이 생성되면 전류도 많이 흐를 거고 전압이 적게 생성되면 전류도 적게 흐르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유도 기전력을 표현하는 기호, 볼트, 전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내볼게. 어떤 아이디어냐면, 유도 전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무려 3가지 얘기해봐. 이거. 유도 전류를 많이 흐르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얘기하라고. 그게만 끄덕거리지 말고. 어떤 방법? 첫 번째. 자석을 더 센 자석을 써요. 엄청 센 자석. 엄청 센 자석이 멀리 있다가 엄청 센 자석이 가까이 훅 가져가면 얘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겠지, 얘가. 그치? 더 깜짝 놀라면, 더 많은 변화가 생기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더 센 자석을 이용한다. 더 센 자석의 특징은 뭐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은 녀석이죠.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파이가 바로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 더 센 자석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이게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두 번째 방법. 코일을 하나, 둘, 셋, 넷, 5번 감아놨죠. 50번 감어. 5번 말고. 이 지랄 같은 코일들을 더 많이 뭉쳐놔. 그럼 더 뭉친 힘이 강할 거 아니야, 그지? 더 많은 코일이 모여있으면 더 힘이 세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코일 가문수입니다. 두 번째. 코일 가문수를 더 많게 하면 더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겨나겠죠? 이 코일 가문수가 여기 N으로 들어가. N. 이게 N이 넘버, 코일 가문수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코일 가문수와 무슨 관계를 가진다?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야. 누구와도 비례 관계다? 델타 파이. 변화량하고도 비례 관계를 가지겠죠. 다 둘 다. 커지면 많아지고, 커지면 많아지니까. 더 센 자석이면 더 많이 흐르고, 코일 가문수 많으면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 모두 다 비례 관계에 있는 곳에 써놓은 거예요. 이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공식이 혹시 소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미 배웠나? 배우고 있나? 세 번째, 델타 T는 뭘까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어떤 방법? 자석을 천천히 가져가지 않고 훅 가져가는 거야. 엄청 빠르게. 자, 코일의 입장에 되어봐. 자석이 천천히 다가와. 이럴 거 아니야? 갑자기 훅 오면 그래서 엄청나게 변화가 커지니까 더 센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빠르다는 건 속력이 빠른 거잖아.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같은 거리를 갈 때 시간이 짧으면 속력이 빠른 거죠. 시간이 짧을수록, 얘가 다가오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러므로 시간과 유도 전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T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식이 있구나라는 거고, 이 관계식을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라서 이걸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1단식으로 흐르면 NS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구야? 렌츠인가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하지만 렌츠, 패러데이 딱 두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유도 기전력에 대한 공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것이고요. 렌츠의 법칙은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렌츠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뭐 S극이 다가오기도 하고 S극이 멀어지기도 하는데 원리는 똑같겠죠. S가 가까이 다가오면 S를 만들겠죠. 위에다가.
S가 멀어지면 N을 만들겠죠? 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번과 2번까지 끝났고요. 전자기도 현상을 어디다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는 쌤이 좀 띄워서 좀 보여줄게요. 물리 원책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 우리 책에는 얘가 그냥 텍스트로만 써 있잖아. 텍스트로만 써 있으면은 이제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잠깐만. 잠시 정신줄 놓고 있어요. 자, 얘부터 볼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가 나려나? 발전기만 우리 책으로 보고 나머지 애들은 물리 원칙으로 볼게요. 자, 봐봐.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는 발자가 마찬가지 아까 기랑 똑같은 말인데 발자도 이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만들어낸다. 욕하는 거 아닌데 옛날에 시발 자동차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오, 역시 여러분들 아는군요. 아무튼 시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이라는 뜻이야. 처음. 뭐 시작한다, 처음이다, 만들어낸다의 뜻인데 발자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어지는 거, 만드는 뜻이고요. 전기를 만드는 장치에서 발전기라고 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장치에서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 거 체크하세요. 시계 방향. 진짜 시계 방향 회전하면 잘 봐.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이 코일의 요 단면적, 요 면적. 자, 이만큼의 면적이죠. 이만큼. 이게 코일의 몸체야. 현재는 코일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게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 거. 그러면 코일이 누워있으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간다 그랬죠. N이 나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N에서 S 방향으로 저렇게 자기력선이 나갈 때 이렇게 코일이 누워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게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코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코일이 누워있으면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현재는 누워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력선이 자기 몸을 통과하지 않지만 이게 회전을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회전을 시작하면 이렇게 45도만큼 회전하면요.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겨난다라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생겨난 거지. 그럼 코일은 그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어? 왼쪽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 통과하고 있으니 다시 없애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자, 이거 봐봐. 이거는 솔레노이드인데 한 번 감겨있는 솔레노이드야. 아까 솔레노이드는 내 손가락으로 솔레노이드 전류를 맞췄잖아. 마찬가지야. 한 번 감겨있긴 하지만 내 손가락으로 전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왼쪽으로 자기력선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징 흐르게 된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오른손 펴봐야 돼. 왼쪽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징 흐르면서 왼쪽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라는 거예요. 90도까지 갈 때 동안 계속 자기력선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아까 5개였는데 몇 개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5, 6, 7개죠. 더 많아졌죠? 좋아해, 싫어해? 싫어. 그럼 왼쪽으로 더 만들고 싶어 하겠죠? 계속 왼쪽 방향으로 하니까 얘도 계속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9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넘어가면요,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다시 5개로 줄어든 거 보여요? 7개였다가 5개로 줄었잖아. 줄어드는 거. 봐봐. 코일은 되게 지랄 같아서. 7개였으면 7개지. 왜 또 5개로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드니까 그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줄어든 거 싫어하니까 다시 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 더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쪽 방향,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기준 잡아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해볼게요. 현재 여기서는 이렇게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게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맞죠? 맞죠? 현재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만 이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오히려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제 막 줄어들었으니까 더 많아지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 여기 A에서 B로 전류 흐르는 거 보여요? 보입니까? 이거 점을 찍어서 그려놓으세요. 책에다가. 여기 AB, 여기도 AB 그려놔야 이게 구분이 돼. 안 그러면 구분이 안 돼. 이거, 여기도 시계 방향이고, 여기도 시계 방향 아니에요? 이런다고. 보이나요? 이거 시계 방향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림상으로 시계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바퀴 돌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이 감소한다, 이 면적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자기 몸속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면적이 감소한다는 뜻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면적 개념으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에요. 물리에 나오는 그림은 면적 개념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회전을 시키면 자, 현재는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3개가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면적이 최대야.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얘는 왼쪽 어디야? 왼쪽으로 돌아가네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면적이 줄어들겠지. 줄어드니까 이거 좋아, 싫어? 싫죠? 싫으니까 다시 더 많은 자기력선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겠네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고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면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구나라는 거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발전기 외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안녕. 쌤이 자주 애용하는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마이크예요. 자, 진동판이 있고요. 이 코일하고 자석이 있는 거 보여요? 이 마이크 안에 코일하고 자석이 들어있다니까. 들어있어서 진동판을 향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진동판이 마구마구 떨리겠죠. 진동판이 막 떨리면 뭐가 떨리겠어? 지금 자석하고 연결되는 거 보여요? 자석하고 연결됐어. 자석이 막 움직이는 거야.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자석이 막 움직이는 거야. 코일이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막 전류를 막 징징징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일이 만들어낸 전류의 파형이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른 파형과 같은 형태의 파형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에너지, 파동을 전기 파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해됩니까? 전자기도가 이용되고 있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자전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앞바퀴 쪽에 이런 장치를 연결해서 자전거 바퀴가 윙 돌아가면 이거를 자전거 바퀴 쪽에 툭 대요. 툭 대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자전거 바퀴 돌아가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게 코일과 자석 보여요? 코일과 자석이 이거 뭐가 들어갈까? 자석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석이 막 돌아간다면 자석이 안에서 막 돌아가면은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변하겠지. 변하면서 이 코일에 전류가 징징징 생길 거고 그 전류를 뽑아다가 앞에 등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자전거 앞에 전조등이 들어옵니다. 따로 건전지 같은 거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 자전거를 돌리면 바퀴를 돌리면 자동으로 앞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 이건 자가 발전 장치입니다. 전자기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건 자이로 드롭이죠. 타본 적 있나요? 자이로 드롭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높이까지 올라갔던 이 의자가 밑으로 붕 떨어지게 되면은 의자 뒤에 지금 자석 달려 있는 거 보여요? 밑에 코일 있는 거 보입니까? 금속판 코일? 이게 코일이야. 그래서 자석이 뭉 내려오니까 코일이 어떻게 해요? 꺼져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막 밀 거 아니야. 그래서 멈추는 거야.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석이 내 의자가 떨어질 때 뒤에 자석을 뜯어내면 됩니다. 맞잖아. 죽을 거야. 뜯어낼 수 있으면 힘이 엄청 세야겠네. 근데 이것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 전류를 이용하진 않지만 위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데, 봐봐.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습니다. 자석도 고정돼 있고요. 코일도 고정돼 있는 거다? 서로 고정돼 있으면 이거 변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이 기타 줄이야. 기타 줄을 띵 치면은, 전기 기타 띵 치면, 일렉 기타를 치면은 그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이거 띵 때리면은 내가 이렇게 손으로 띵 파동을 발생시키면 이게 전기신호로 변화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자석이 먼저 요 녀석 금속으로 된 이 줄을 먼저 자화시키는 거야. 자석화시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줄을 자석으로 먼저 만들어 우리 왜 자석이 있고 옆에다가 클립 붙이고 클립 뒤에 클립 붙이면 클립 붙어 안 붙어? 붙잖아. 이게 자석화된 거야. 가운데 클립이 자석화된 겁니다. 똑같이 오고 있어. 자, 이 자석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요 금속으로 된 요 줄이 자석으로 변해. 그럼 이게 하나하나가 자석이야. 자석이 된 녀석을 내가 손으로 튕기면 자석이 움직일 거 아니야.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하니까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손으로 친 파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전자기타가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석도 있고 코일도 있잖아. 근데 코일들만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일 많이 쓰는 거부터 할게요. 우리 무선 충전기 먼저 봅시다. 무선 충전기. 여러분 핸드폰 무선 충전 되죠? 되게 무서운 일이야. 무선 충전이 된다는 건. 무선 충전이 되는 원리를 얘기할게요. 내 핸드폰 뒤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코일 끝에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돼 있어. 배터리와 코일이 연결돼 있는 거야.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겁니다. 코일의 전류를 어떻게 흐르게 할까 했더니 무선 충전기에다가 대면 돼요. 무선 충전기에도 코일이 있어요. 무선 충전기는 이렇게 220V에 연결된 거 알아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막 흐릅니다. 이 코일에 전류가 왔다 갔다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 거야. 하고 전류. 밑에 아래 코일이야. 아래 코일에 왔다 갔다 전류가 막 흐르면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면 여기 자기장도 왔다 갔다 막 자기장도 변해.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마치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아래에 있는 요 코일에 교류가 걸리면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이란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이 코일은 어때요? 밑에가 난리를 치니까요. 그죠? 자석이 밑에 있는 이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자기장이 이렇게 영향 끼치다가 이렇게 전류니까 이렇게 영향 끼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코일의 지랄 같은 성질이 어때요? 자기장이 막 변하니까 여기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위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니까 그걸 모으면 축전기에 배터리에 모아지겠죠?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가만히 놨지만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전류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위에 전기 막 유도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충전되는 거야. 그때 밑에 있는 코일을 1차 코일, 위에 있는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불러줍니다. 못 보겠어. 잠 깨려고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좋다. 자, 인덕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인덕션 렌즈 있나요? 밑에 220V를 걸면은 아래에서 막 왔다 갔다 전류가 흐르면서 위에 있는 이것도 일종의 코일이야. 코일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 코일로 되어 있는 냄비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덕션 전용 용기가 따로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전류가 흐르면은 위에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이 코일들이 스스로 전류가 유도가 막 되는 거야. 전류가 유도될 때 되게 저항이 큰 물질을 여기다 이용해갖고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너무 크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남자들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 쓰는 건데 금속 탐지기, 지뢰 탐지기예요. 지뢰 탐지기. 땅속에 지뢰 같은 게 묻혀 있는지를 보는 건데 마찬가지야. 자화를 시킵니다. 먼저. 뭘 자화시켜? 땅속에 있는 금속이 있다면 걔를 먼저 자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디 있냐? 얘 같아요. 이거 1차 코일을 할게요. 1차 코일이 먼저 땅속을 향해서 자기력을 빙 쏴요. 그럼 그 금속이 없다면 돌아오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냥 다 쏘기만 하지. 근데 금속이 있다면 금속이 자화가 돼요. 금속이 자화가 되면 지도 자석이라고 지가 자기장을 내뿜습니다. 얘가 내뿜는 자기장을 누가 감지한다? 얘가 감지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그죠? 감지하는 거야. 뭔가 돌아오고 있어. 여기 금속이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여기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밑에 어떤 금속이 있다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하면 하이패스, 아빠 하이패스 있죠? 아빠가 자동차 할 때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그 기계 장치하고 나 사이에 또 전자기도 현상으로 전류가 유도되면서 아빠와 정보를 교환해요. 교환해서 금액 차감하고 띵동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잠깐 돌아갈게요. 우리 책 돌아가서
아까 발전기 얘기를 했는데, 발전기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윙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일이 막 돌아가면서 전기 만들어지는 거지. 뭔가 회전이 있으면, 뭔가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회전 장치를 다른 말로 터빈이라고 불러줍니다. 터빈. 그래서 터빈 속에 터빈이 막 돌아가면 터빈 축에 연결된 걸 통해서 자석과 코일이 서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중요한 건 이 터빈만 돌릴 수 있다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빈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거야. 첫 번째 방법이 수력 발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야.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치? 풍력 발전은 뭐야? 바람의 힘으로 뭘 돌리는 거야? 터빈 돌리는 거야. 터빈 돌리는 거야. 바람의 힘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화력 발전은 뭐야? 화력 발전. 화력.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떼워요. 떼워서 뭘 끓여?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뭘 만들어?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는 굉장히 액체를 기체로 만든 거니까 부피가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가둬놔.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엄청 커지겠지. 압력이 엄청 커질 때 그걸 좁은 틈을 통해서 씩 나오게 합니다. 씩 나올 때 그 앞에 뭘 설치해? 터빈 설치해서 터빈 돌리는 거야. 결국 수증기의 힘, 수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장치, 그걸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게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뭐야? 핵연료,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가져와서 걔를 분열시키죠? 분열시키면 열이 나죠? 그 어마어마한 열을 가지고 뭐 한다?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죠? 그래서 이거 쏴서 터빈 돌리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니까? 연료로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화력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자력발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될까? 자, 그래서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은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만 나중에 이렇게 더 추가로 배우면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다 했던 거죠? 흔들면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서 앞에 불이 켜지는 거.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겁니다. 발전기 이거 연결하면은 이게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성돼서 앞에 전조등을 켜는 장치이고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코일 여기 담아놓고 발광 다이오드 달아놓고 자석 달아놓고 악력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면 자석과 코일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전기가 유도가 되면, 전기가 생성되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겠죠? 내가 몇 개 이렇게 할 때마다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니까 악력기 할만 나겠죠? 그래서 손에 힘을 키우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얘기만 좀 정리하면 이거죠. 화력발전, 석유, 석탄을 떼서 바로 여기 증기로 터빈 돌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수력발전도 이 물을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 돌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핵발전도 뭐야?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화력발전으로 만든 전기 에너지는 근원이 뭐야? 근원이 석탄과 석유에서 나온 에너지잖아. 석탄과 석유, 즉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시작점이야.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먼저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열 에너지 만들어내고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이 막 돌아가죠. 막 돌아가면 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물이 가진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가 되겠죠. 핵 발전은 핵 에너지입니다. 핵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죠. 열 에너지, 그 열을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켰다가 그 운동 에너지를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체크해봐. 이건 뭐냐면 전동기야. 전동기. 발전기랑 달라. 전동기를 읽으면서 발전기라고 읽는 애도 있어요. 이게 어디 가서 발전기냐? 그죠? 전동기죠. 전동기는 잘 봐. 전동기는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기기장치야. 얘는 전기를 걸면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가 더 쉽습니다. 뭐야? 모터라 그러면 아는데 전동기 그러면 발전기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전동기랑 발전기는 달라. 근데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완전 비슷하지. 이거 그림은 뭐야?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건전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네.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이 녀석이 이 자기장 안에서 이 코일이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원리는 다른 원리긴 한데 얘는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돌아가는 장치라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야. 발전기는 뭐였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였잖아. 서로 원리가 정반대예요. 같은 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다시 화력발전 가면은 여기 복합방식이라고 보이는 거 보여요? 복합방식만 소개할게요. 복합방식이 뭐냐면은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를 떼는 거잖아. 떼면은 일단 어떤 열에너지가 나오는 것과 함께 또 뭐가 나올까? 생산물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버리지 않고 모아. 좁은 공간에 모아서 이산화탄소 기체도 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또 만들 수가 있네. 또 열을 가지고 물 끓여서 또 전기 만들 수 있죠. 두 가지 다 이용해서 전기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복합화력발전이야. 복합. 둘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얘는 수증기만 써놨지만 복합이란 뜻은 가스터빈 위에 나와 있나 보다. 가스터빈 방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연소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 가스터빈 방식. 가스터빈 방식과 증기터빈 방식을 둘 다 갖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복합 방식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굳이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죠. 둘 다 쓰면 좋겠죠. 좀 더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됐네요. 할 일이 많죠. 3, 4, 5쪽 혹시 안 풀린 사람 있으면 지금 풀고요. 전기에너지 앞부분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뒷부분부터는 수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강의 영상을 좀 참고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